태어나 보니 내가 공사년 중 제일 부자? 배우 서예지를 닮은 외모에 발레에도 재능이 있어 국립발레단에서 최연소로 호두까기 인형의 주연을 맡고 입고 나오는 옷은 순식간에 쇼핑몰에서 품절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바로 삼성 총수의 딸 이원주 씨입니다. 아빠는 한국 재계순위 1위 그룹의 총수, 엄마는 대상그룹의 부회장, 고모는 호텔신라 사장. 친척들은 모두 삼성, CJ, 신세계, 한솔 등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의 사람들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세우고 할아버지가 키운 삼성에서 비브라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원주 씨.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 이병철 선대회장의 결심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삼성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의 기업인으로 꼽히는 이병철 회장. 젊은 시절에는 일본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막 나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도박으로 밤을 지새우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에겐 이인희, 이맹희, 이찬희, 아이 셋이 있었는데요. 청명한 다리 뜬밥,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일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며 독립운동과 사업 중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3, 밝고 높으며 영원히 빛나는 별을 합쳐 삼성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병철과 독립운동,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세우기 전 일본 유학길 부관 연락선에서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선내 1등실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한 일본인 선원이 조선인임을 알아보고 제지합니다. 이 회장에게 이 일은 치명적 굴욕이며 나라 잃은 상실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커서 작은 복수를 하는데요. 마산에서 협동정미소와 운송회사를 운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술자리의 분위기를 즐기던 이 회장은 그 무렵 모든 요정의 단골이었습니다. 8, 90명에 달하는 시내의 기생 전부를 불러놓고 흥정거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일본인 마산 경찰서장이 술자리에 기생을 부르려고 보니 이 회장이 이은 주연에 모두 불려가 마산에 기생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운 수 없던 경찰서장이 직접 이 회장에게 연락해 기생 몇 명만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회장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찰서장을 보며 돈으로나마 이겨보고 싶어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병철 회장은 재계 역술 애호가로도 유명합니다. 신입사원 면접 때 역술인에게 관상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회장이 역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일화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해방 직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 회장은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곧 서울을 점령했고 오랫동안 북한군을 피해 도망치는 시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생명의 은인을 만납니다. 바로 운전기사였던 위대식인데요. 그의 도움으로 서울을 탈출한 이 회장은 운전기사 위대식을 삼성그룹 내에서 이사 대우를 받게 했으며 위대식이 이병철 회장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자신의 묘자리 옆에 안장하도록 했다고 해요. 터가 명당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유명한 관상가가 위대식을 보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목숨을 구해줄 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후 관상가의 말에 귀 기울였고 역술가를 통해 직업 면접에서 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6.25 전쟁통 이야기입니다. 위대식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이병철 회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대구의 조선 양조장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은인을 만나는데요. 빈털터리의 이 회장에게 양조장의 직원들이 비축해둔 3억 원을 주며 다시 사업을 일으키라고 조언합니다. 이 돈으로 이 회장은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CJ의 전신 제일제당을 만들어 미국에서 100% 수입했던 설탕을 국산화시켰죠. 제일모직까지 설립하면서 우리 국민의 입는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이라는 호칭을 얻었죠. 이 회장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인 수준에 다다르면 바로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일은행 인수, 동방생명 인수, 한국화재 인수, 상업은행 인수, 동양TV방송, 동아백화점, 한국타이어, 제일기획,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등을 설립합니다. 이 기업들이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화재, JTBC, 삼성생명,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죠.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보시나요? 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의 모습이 이병철 회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한 이 회장은 실리콘밸리에 매료되어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나이 73세였죠. 18개월 이상 걸리는 공장 설립을 6개월 만에 해버리고 굴철주야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업엔 승승장,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정주영 회장의 육남 정몽준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두고두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안엔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없냐며 한탄했다고도 전해지는데 사실 삼성가에서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 주로 진학했습니다. 서울대에 못 가면 일본으로 가라는 의중 때문인데요. 이건희 회장은 본인이 못 갔지만 아들 이재용을 꼭 서울대에 보내려고 뒷바라지를 했고 결국 이재용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손주가 이병철 회장의 꿈을 이룬 것이죠. 앞서 말했던 반도체 사업은 이건희 회장 때에 와서 꽃피우게 되는데요. 이병철, 이건희 두 사람 모두 반도체의 중요성을 설파했으나 반대되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반도체 인수권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희 당시 부회장은 부도가 난 한국 반도체 인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인수를 꺼렸죠. 하지만 이건희 부회장은 전자회사가 반도체를 안 하면 엔진 없이 자동차 사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인 자금을 동원해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 1등 품질주의로 삼성전자를 지금의 세계 1위 전자회사로 이끈 것이죠. 이건희 부회장의 능력을 눈여겨본 이병철 회장은 2명의 형을 제치고 삼남인 이건희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사실 앞서 첫째인 이맹희에게 삼성그룹 총수대행을 맡겼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룹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죠. 제가 처음에 이재용 회장의 딸 이원주 씨를 말하며 삼성, CJ, 신세계, 한솔 등의 사람이 친척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병철 회장은 삼남 이건희에게 삼성 경영을 맡겼지만 제1제당은 장남 이맹희, 장녀 이인희에게는 한솔, 다섯째 딸 이명희에게는 신세계의 경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유언으로 장손이자 이맹희의 맏아들인 이재현의 몫으로 제1제당을 물려주었고 제1제당은 1993년 삼성그룹에서 분리 독립한 뒤 오늘날의 CJ그룹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분리 당시에는 이재현의 나이가 34세에 불과해 이맹희의 처남이자 이재현의 외삼촌인 송경식이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회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총수를 맡고 있으며 누나 이미경이 부회장직을 맡고 있죠.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을 말했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아들이었다면 그룹을 맡겼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던 장녀 이인희 회장은 한솔그룹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다섯째 딸 이명희 씨는 갑작스럽게 신세계 그룹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25살에 결혼해 12년간 전업주부로 살던 그에게 아버지 이병철이 백화점 사업부를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했고 자신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밀어붙여 신세계 영업담당 이사로 입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며 신세계를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시켰죠. 부친에게 물려받은 쌀 300석분의 토지를 기반으로 실패와 도전을 거듭 대한민국, 아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토대를 닦은 이병철 회장. 그의 정신을 따라 기업을 키운 자녀들도 엄청난 부호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아도 철학을 갖춘 기업가는 드뭅니다. 얼마 전 존경할 만한 부자 설문조사에서 1에서 5위 중에 1위는 이재용, 3위는 이건희, 5위는 이병철이 랭크되었는데요. 삼성가의 사람들이 5위 안에 3명이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